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다 보면은 여기서 본 사람 같은데 저쪽 가면 또 비슷한 사람이고 그런 걸 종종 느끼게 되거든요. 네. 요즘 또 그 태양의 후예가 한참 떠가지고 예. 송혜교 닮은 또 그런 게 저 유행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랐는데 왜 이렇게 비슷한 여자들이 많은지. 그 성형외과가 너무 많죠. 성형수술 참 많이 하죠, 주변에서. 근데요, 이게 참 알고 보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실 분은 본인이 성형외과 의사예요. 그런데 우리 가끔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성형수술 받다가 마취가 깨지 않아 어떻게 됐다. 이거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이분은 성형을 말리는 괴짜 의사입니다. 이분 얘기를 꼭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형외과 전문의 이은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기를 본인도 성형외과 의사하신데 성형수술을 말리는 괴짜 의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 오는 예. 고객들을 보면 보통 한 30% 많게는 40% 정도는 오히려 돌려보냅니다. 보려면 저는 굳이 성형수술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성형외과를 찾느냐. 돌려보내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오히려 화를 내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돌려보낸 이유가 있어요. 보면 이 성형수술도 사실은 이게 미용 성형이지만 이게 외과 수술이거든요. 근데 외과 수술이라는 것은 회복 기간도 필요하고 또 이제 부작용, 합병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것은 마치 이제 우리가 마술처럼 한 2, 3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 약간 불편하면 자기가 드라마틱하게 변해서 친구들한테 가면 다 부러워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은 하면 안 되겠다.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름답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라는 것은 사실은 보면 외적인 아름다움, 외모보다도 저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요즘 사회 분위기가 너무 외모만을 이렇게 뭐 최고로 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성형외과 의사로서 많이 부끄러운 생각을 갖고 있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그런 경우 좀 보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뉴스를 보더라도 성형 수술하다가 잘못돼서 이제 사고 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특히 마취가 많이 문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침에 이게 다루기에는 좀 무거운 말씀인데 이게 성형수술이 보니까 두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는 성형수술 자체의 부작용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취의 부작용이 있어요. 마취는 요새는 보면 우리가 보통 성형수술을 할 때는 미용 성형은 국소마취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소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주사증이 뾰족하고 보면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사실은 찌른 사람도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공포감, 통증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수면 마취를 많이 해요. 보통 이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보통 한 5분 정도 잠깐 자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마취를 하는데 이 사용되는 그 수면 마취제가 프로포폴이라는 약이에요. 전에 아마 우리 우유주사라고 그래가지고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나왔었죠. 네. 우유주사라고. 근데 이것을 맞으면 신기하게도 자기가 아팠던 기억, 뭐 불안감, 수술 끝나면 싹 까먹어요. 이게 신기한 참 좋은 약물인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자꾸 숨을 안 쉬게 해요. 이 숨을 안 쉬면 우리가 자꾸 숨을 쉬어서 우리가 산소를 들어 마셔야 되는데 안 쉬게 되면 이제 혈액 내에 있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요. 그럼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자꾸 이것은 뇌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하죠. 근데 요새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수면 마취를 할 때 장비가 좋으니까 그 이제 장비가 있어요. 이거 끼워가지고 손가락에 끼면 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좀 위험하다 싶으면 알람이 울려요. 그리고 또 이제 의사가 수술하다 보면 산소 포화가 떨어지면 입술 부위가 새파래져요. 제일 먼저 새파래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가 수술하면서 좀 긴장을 하고 잘 관찰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이것은 불상사인데 뭐 의사들도 많이 요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쯤에서 이승현 아나운서 네. 또 뭐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그래요. 제가 좀 오늘 바쁘네요. 예.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요. 먼저 성형에 관한 불편한 진실.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지요. 불편은 어떤 진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실. 손쉬운 방법이 부작용은 심각하다. 예, 맞습니다. 저게 사실은 아마 이제
보톡스라든가 필러 같은 우리가 요새 이제 뿌띠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의학 용어는 아닌데 뭐 간단한 거 아까 불란서본 말씀하셨는데 뿌띠가 불란서 같아요. 간단한 조작으로 자기가 뭐 원하는 목적을 얻는 게 아마 이렇게 뿌띠 같아요. 근데 저기 보톡스가 우리가 보통 이제 미간이라든가 눈가 이마 주름을 단기간 한 보통 4 내지 6개월 정도 이렇게 소실시킬 목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마나 미간에 맞으면 가끔은 흘러내려요. 그러면 이 눈을 뜨게 하는 근육으로 흘러내리면 눈을 못 떠요. 눈을 못 떠가지고 한 6개월 이상 이게 한번 이제 그 보톡스 효과가 이렇게 작용을 하면 4 내지 6개월 정도는 지속이 되고 특별히 이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보톡스 맞고 나가지고 눈을 못 떠서 이렇게 한 6개월 고생하신다고 생각하면 사회생활도 어렵고 굉장히 고생해요. 아니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제 선배가 가서 맞고 왔는데 이렇게 눈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맨날 눈을 부릅뜨고 있어. 아니 왜 그래? 이랬더니 아니 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톡스를 맞았는데 눈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마 이 근육 위로 당기는 근육이고 네. 밑에 이마를 또 아래로 끌어당기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느 근육을 이렇게 이게 서로 기항작용이라서 밀고 당기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느 근육에 이게 보톡스를 낳느냐 따라서 이런 그런 맨날 이제 화난 사람 같아. 아니 근데 그 정도면 그냥 불편하다 정도인데 실은 예. 말씀하신 보톡스나 필러 이런 게 시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게 맞아요? 이 보톡스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필러. 네. 필러가 사실은 필러라는 필러가 것은 뭘 필러라는 거예요? 필러가 우리가 채우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이걸 주사기로 채우는 물질인데 대신 그 안에 들어가는 필러 내용물은 사실은 안전하게 검증이 된 거예요. 뭐 국내에서 생산된 필러다 그러면 국내 식약청,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입되는 거라 그러면 그쪽 뭐 FDA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 자체는 안전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주입할 때 혈관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관에 이것이 타고 올라가서 혈류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이제 막히거든요. 근데 막히는 부위에서 이제 그 뒤에 이제 피부의 괴사, 지금 말씀하신 실명, 또 이제 심하면 뇌경색까지. 지금 보면 저 필러 부작용이 가장 심각해요, 사실은. 심각한데 많은 분들이 저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뭐 의사하면 누구나 다 저 필러 정도 다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성형이 내 그 원하는 바대로 된다는 것만 생각할 부작용도 고려를 해야 되겠군요. 상당히 부작용이 사실은 반대적으로 큽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홍보가 안 되고 사람들은 단순하게 마술적이다. 예. 이렇게 좋은 결과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그 하나만 더요. 예. 자가지방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이 자가지방도 우리가 대표적인 필러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복부라든가 뭐 엉덩이, 허벅지에서 남는 이제 지방을 우리가 추출해서 보통 이제 원심 분리해서 함몰된 볼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이제 이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식을 하게 되면 이식되는 부위의 혈관과 연결이 돼서 생존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흡수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열을 이식했다 그러면 한 뭐 20 내지 30%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반복을 하게 돼요. 근데 항상 이 필러의 부작용은 반복 시술에서 발생을 해요. 반복 시술은. 왜 그러냐? 보통 필러가 지금 이제 자기지방 같은 것은 2-3번 정도 반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필러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필러가 보통 한 10개월 정도 지속이 돼요. 그러면 이 우리가 실제 필러를 주입한 바늘은 끝이 뭉툭해요. 뭉툭해가지고 사실은 보면 혈관은 이게 탄력이 있어서 쉽게 다 도망가요. 이렇게 쉽게 관통을 안 하는데 반복할 때는 그 필러가 먼저 주입했던 필러가 혈관 주변에 있고 또 그 전에 이제 바늘이 이제 안에서 상처를 내가지고 상처가 나오면 상처 조금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반복 시술할 때 이 그 바늘이 뭉툭함에도 불구하고 혈관이 이동할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관통을 당하는 거예요. 혈관을 찌를 수가 있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보면 우리가 이제 얼굴에서 보면 말이죠. 얼굴에서 코 주변으로 여기를 우리가 위험한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성형외과에서는 위험한 의학용어는 덴저 트라이앵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혈관들 우리 혈관을 우리 안에 얼굴에 혈관이 많은데
특히 이 부분에 있는 혈관들은 눈으로 들어가는 혈관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떤 부분 보면 팔자주름에 필러를 맞았는데 실명을 하고 뭐 뇌경색을 일으키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필러 수술은 절대 간단한 시술이 아니고 그 부분에 해박죽 구조를 잘 아는 이제 전문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뭐 안에 있는 혈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두 번째 불편한 진실 살펴볼게요. 자, 여성성을 회복하려다가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 여성성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슴 성형 수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가슴 성형 수술이 미국에서 성형 수술의 빈도 2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사실 뭐 성공적으로 잘 되면 온 맵시도 잘 받고 또 이제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가 또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가슴 성형을 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보형물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이 보형물 자체는 굉장히 과학적인 산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국내에서 사용되는 보형물도 아직 우리 기술력이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쪽에 식약청이 승인이 된 것을 우리가 수입해서 사용하거든요. 자체는 안전하지만. 네, 자체는 안전하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인체에 들어가면 우리 인체의 면역 구조, 면역 체계를 최소한으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들어가면 면역 체계는 이것을 이물질로 인식을 해요. 이물질. 그리고 우리 이제 면역 체계는 이물질로 인식하면 이제 막을 둘러싸요. 이렇게 막을. 싸워야죠. 우리 면역 체계에서는 네. 이물질이 들어왔으니까 싸워야죠, 걔랑. 작은 게 오면 싸워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데 큰 게 들어오면 싸우질 못하니까 막을 형성해요. 이렇게. 방어 기전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 막이 얇게 형성이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일부에서 보통 한 5% 정도 우리가 보고 있죠. 거기에서는 이 막이 두껍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껍게 형성이 되면 이제 안에 있는 보형물을 꽉 옥죄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모양이 틀려져요. 뒤틀려요. 그리고 아프고. 이와 같은 부작용으로 사실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은 그 올바른 행동 대처를 하고 있는 건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어휴, 정말. 좋네요. 자, 세 번째 불편한 진실 볼게요. 귀 뚫기쯤이야? 저도 귀를 뚫었는데 이게 많이들 뭐 여성들 위험해요? 예, 저 귀 뚫는 것은 보면 말이에요. 사실은 저 의사들이 뚫질 않더라고요. 네, 미장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서 뚫고 오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귀를 뚫을 때 보통 귀 볼에다 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귓바퀴는 연골로 돼 있고 여기만 살이에요. 원래 여기에 뚫어야 되는데 이 연골에다 뚫더라고요. 여기도 많이 아니, 하거든요. 젊은 네. 친구들은 많이 하던데. 근데 이게 연골은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감염이 되면 이것은 쉽게 항생제를 투여해도 마찬가지고 쉽게 통제가 안 돼요. 계속해서 진분이 나고 이 연골이 녹아 나와요. 그럼 귀 전체의 모양이 이제 뒤틀리고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을 보면 귀볼에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켈로이드라고 그래서 더 큰 막 탁탁한 살이 생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귀 뚫는 것이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미장원이라든가 외부에서 뚫는 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불법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최소한의 양보하더라도 연골에는 절대 뚫지 마십시오. 이거 위험합니다. 피어싱이라고 하는 거,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좀 제가 추가하면 여기 눈썹이 있죠. 네, 거기 눈썹을 뚫고 혀에다 뚫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뚫고 나서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에다 우리 힘을 박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막히지 않으면 주변 조직이 그 힘을 타고서 이렇게 들어가서 터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빼더라도 막히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뚫었다고 그러면 이제 상피세포가 잘 들어가가지고 터널을 형성하는 것이고 여기 혀에 뚫었다고 그러면 점막이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상피세포와 점막은 끊임없이 분비물을 배출해요. 그래서 나중에 뚫어진 분들 그거 빼고서 짜보세요. 그 안에서 지저분한 거 나옵니다. 근데 혀에서 이거 짜보세요.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위험한 거였군요. 아니, 그러면 이제 불가피하게 치료를 위해서는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예. 그때 좀 주의해야 될 이승현 아나운서 사항. 또 정리하셨죠?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바쁜 김에 바쁩시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것들 팁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팁입니다. 성형은 A가 B가 되는 게 아니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성형수술은 A가 A 다시가 되는 거예요.
아, A가 A 다시. 네. 우리가 그냥 농담처럼 본판 불변의 법칙 뭐 이런 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얘기인 우리 거죠? 예. 성형수술에서 갑자기 뭐 송중기 씨나 송혜교 씨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연예인 지망생들이 가끔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 원래 원판이 예쁘세요. 잘생겼었어요. 이분들이 자기의 이제 그런 외모 때문에 이제 아마 성형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망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자기 부족한 한 부분만을 이렇게 교정을 해서 사실은 잘 나간 연예인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다 얼굴 뜯어고쳐서 연예인이 됐다. 그래서 얼굴이 예뻐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형수술은 절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약간 변화되는 정도, 이 정도입니다. 예. 자, 두 번째 팁 네. 볼게요. 사후 관리를 잘해주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다. 예, 저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후 관리 잘해주는 병원, 요새 보면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광고를 많이 하는 병원이 잘하는 병원이냐? 이게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광고를 많이 하면 환자가 많이 오니까 경험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꼭 그렇다고 안 생각해요. 광고를 많이 하는 병원은 물론 환자가 많이 모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수술이 큰 병원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보통 20명, 30명씩 있더라고요. 근데 의사들이 수준이 다 달라요. 경험도 다르고. 근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담하시면 사실 경험도 많고 이제 설득력 있게 하고 그런 분을 보고서 이제 수술을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보면 수술하시는 분 다른 분이에요. 경험이 별로 없는 분. 없는 분을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대리 수술이라고 그래서 환자는 많고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환자의 숫자는 한정이 돼 있고 근데 요즘 아마 많이 근절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대리 수술 이거 사실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형 의사라는 직업은 사실 고도의 양심적인 직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성실하게 상담하고 자기를 믿고 수술을 결정했다. 그런 그분을 모시고 와서 성형 수술을 해주고 또 그 뒤에도 결과도 만약 뭐 환자의 불만이 있다 그러면 성형 수술도 외과 수술이기 때문에 4, 내지 6개월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우리 한 3개월 동안 기다려 봅시다. 그러고서 나중에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분이 원하는 분을 교정해주고 어떤 때는 사실은 수술은 잘 됐는데 자기 주관적인 불만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때는 설득해서 수술은 여기까지 한계입니다. 이 정도 정말 멈추시죠. 이렇게 사후 관리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병원이 사실은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강남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전국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예. 충분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양심적인 네. 대로. 예. 마지막 팁 볼게요. 야간까지 수술하는 병원은 피해라. 예, 맞습니다. 일반인이 잘 모르실 텐데, 이제 성형외과는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요. 성수기는 물론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인데, 그 중에서 특히 연휴가 길을 때, 이때는 이제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때 보면, 심야 수술, 11시, 12시, 심지어는 새벽 1시, 2시까지 수술한대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은 의사하는 기기가 아니에요. 미용 수술은 자기가 고도의 정신적인 집중력, 신체적인 체력이 바짝이 돼가지고 예민한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심야까지 수술하신 분이 놀다가 심야에 수술한 건 아니거든요. 계속 일하셨다는 얘기죠. 아침부터 계속 피로가 누적이 돼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거기 맡긴 분이 결과가 좋겠어요. 저는 실제 저한테 한 분이 오셨는데 코 한쪽 이만큼이 없어요. 코 날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벌써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코 날개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수술하신 분이 새벽 3시까지 자기는 수술 받았대요. 그러다가 졸다가 여기를 잘랐대요. 어머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거꾸로 이제 알아봤더니 그분이 성형외과 전문의분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법적으로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보면 학원도 말해요. 학원도 보면 열심히 이렇게 문을 닫아요. 예. 성형수술도 이것은 기계가 아닌 이상 우리가 적당한 시간에서 멈춰야 된다. 알겠습니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말 알고 제대로 하시고 부작용까지 염두에 두셔야 해요. 끝으로 간단히 팁을 주시면 어르신들 이제 막 눈 처져서 너무 불편하신 경우 보험이 되는 게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게 눈 위가 이렇게 처지지 않습니까? 처지면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처지는데 우리 이상호 씨도 처진 것 같아요.
전 어릴 때부터 이랬어요. 원래 쳐졌어요, 원래. 저런 경우가 보험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많이 처지면 이것을 미용 목적으로 보지 않고 기능 목적으로 봐요. 안 그래서 보이시는 분들 안 너무, 보여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처진 정도가 우리 검은 농자의 3분의 2 이상을 가릴 때 그런 경우에는 사실 눈을 못 뜨지 않습니까? 네. 시야도 가리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보험이 해당이 됩니다. 아. 특히 이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가면 뭐 크게 이의 제기하지 않고 이제 보험을 하죠. 개인병원에서는 이게 조금 이게 예.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3분의 2가 처진 것인지 안 처진 것인지. 어르신들의 경우, 어르신들의 예, 경우에 불편하실 때. 네. 아유, 정말 오늘 경각심을 일깨워 주셔서 많은 분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다 싶죠? 주변에도 이런 점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이은정 씨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요. 잘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티버스로 함께 해주신 가운데 저희가 5분 추첨했는데요. 이분들께 백화점 상품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